사실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평범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살면서 소아정신과나 어떤 치료실 혹은 상담센터를 갈 일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육아 정보들이 그런 곳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곳에서 나오는 육아 정보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곳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어떤 개선이나 분명한 치료나 혹은 발달이 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개선시키거나 더 낫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일반 발달 상황에 모두 다 적용시키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동을 개선시킨다, 더 낫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아픈 아이가 병원에 가는 건 어디가 문제인지 찾은 다음에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거기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많은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행동들이 마치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고쳐줘야 하는 문제 행동 혹은 개선이 필요한 훈육이 들어가야 하는 훈육 상황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 아이는 그냥 뭐가 조금 궁금했을 뿐이고 저게 지금 너무 맛보고 싶었을 뿐이고 한번 만져봤을 뿐이고 그래서 한번 뛴 거고 잡아 본 거고 달려 본 건데 이거를 자꾸 문제 '아 얘는 뭐가 문제지? 얘는 왜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못하고 뛰어다니면서 말을 하지? 이걸 어떻게 고쳐 줘야 되지?' 이 문제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걸 바로잡고자 하고 훈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 매체에서 노출될 때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고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쉽고 또 단기간에 오래 찍었어도 그걸 단시간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집들을 거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 육아를 어떤 치료나 행동 교정의 관점으로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다. 이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는 아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문제 행동, 교정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는 궁금증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아 저 행동을 어떻게 고치지? 이거 어떻게 안 뛰게 만들지? 어떻게 차분하게 밥을 먹게 만들지?' 교정의 어프로치가 아니라 '쟤가 왜 그럴까? 지금 뭐가 궁금해서 저러는 걸까? 지금 이 나이에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길래 저런 행동을 한 걸까?' 이 '왜 그럴까?'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아 얘가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게 파악이 됐으면 얘가 원하는 바와 부모가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그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는 게 바로 육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 건데 얘는 지금 원하는 게 다른 거죠. 밥을 먹다가 어디 올라가서 갑자기 손을 뻗는데 '아 얘는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저걸 어떻게 고치지?' 이 관점이 아니라 '어 잠깐만 위험한 건 안 되는데 잡아 주는데 근데 너 지금 왜 올라간 거야? 여기서 뭐가 궁금해?'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에게 먼저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야 일단 위험하니까 내려봐. 아 너 저게 궁금했구나. 그럼 저거 한번 꺼내서 같이 볼까?"라고 한다거나 "네가 궁금해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꺼내 놓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궁금한 것 중에 몇 개만 한번 꺼내 볼까?"라고 한다거나 얘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의 합의점을 찾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뛰는 아이.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도대체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행동 교정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왜 그러지? 왜 자꾸 저쪽으로 뛰지?' 그러다 보면 저쪽에 막 풍선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뭐 맛있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좀 너무 뛰어보고 싶은 애일 수도 있고 지금 발달상 막 멈출 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얘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가 만나는 지점을 합의를 잘 이뤄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된다. 자 그러면 "아 너 지금 저 풍선 있는 데가 가고 싶구나. 근데 우리 지금 장 보러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와 대화해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한 명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길을 정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 떼를 쓴다거나 막 화를 낸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은 또 아이의 욕구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아 너 저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풍선 하나만 가지고 우리 저쪽으로 가자."라고 이 아이와 의사소통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해 보는 거죠. 그런 단계들을 거치셔야 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 문제 행동을 고쳐야지의 관점보다는 '궁금해한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다.' 이 관점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몇 개는 정말 문제 행동일 수도 있고 뭐 고쳐 줘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대부분 막 "어떻게 훈육해요? 훈육이 제일 중요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훈육할 일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라고 상담해요. 생각보다 아이를 훈육해야 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이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훈육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이의 요구와 부모의 요구가 모두 건강하게 만나는 그 지점이 우리 집에 점점 많아져야 하는 거죠. 그 지점을 잘 찾아내는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부모의 표현, 말입니다.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얘를 어떻게 개선시키지? 얘를 어떻게 바꾸지?' 우리 관점을 조금 바꿔 보면 훨씬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치료나 행동 교정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정말 한 멤버를 존중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